네, 오늘은 GC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CP는 Good Clinical Practice의 약자이고요. 임상시험 시작할 때, 그러니까 임상시험을 진행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할 제일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에요. 네. 뭐 법으로 치면 헌법 같은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GCP에서 이야기하는 이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아니어서 약간의 인터프리테이션, 즉 해석 같은 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이 정도의 내용은 숙지해야 모든 임상시험 종사자들이 숙지해야 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분량이 좀 있기는 한데 우리는 기본적인 용어랑 우리가 주로 배우고자 하는 것들이 데이터의 품질 관련된 내용이어서 그 내용 위주로 확인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GCP에는 임상시험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가이드 나와 있는데 데이터 매니지먼트에 대한 구체적인 스페시픽한 그런 가이드가 있지는 않아요. 대신 임상시험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 이렇게 그때 어제 우리 이전에 얘기할 때 임상시험 자체가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해서 시판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제 이런 걸 얘기했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과정이 데이터의 품질 보증,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인데 그거를 할 때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얘기했었죠. 하나가 데이터 매니지먼트, 하나가 CRA 모니터링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 모니터링도 결국은 CRA가 하면 모니터링이고 데이터 매니저가 하면 데이터 매니지먼트에 해당되는데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은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스폰서가 해야 될 일 중에 모니터링 섹션이 크게 나와 있어서 그 내용을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CP에 대한 내용은 어쨌든 임상시험 종사자는 반드시 알아야 될, 한 번쯤에 읽어만 보면 안 되고 그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 이게 범위가 좀 넓어서 최소한 우리가 하는 영역에 대한 이해라도 반드시 갖춰야 될 내용이어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면 좋겠습니다. 예, GCP의 컨텐츠는 이렇게 뭐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8번인가 9번까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만 제목이라도 알아야 될 내용만 이 정도 되어 있고요. 주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로 연습할 내용은 스폰서, 이렇게 임상시험 의뢰자, 그러니까 이 의뢰자의 역할에 대해서 좀 주로 얘기할 거예요. 그때 우리 지난 시간에 임상시험 할 때 그 오거나이제이션 할 때 결국 약을 만드는 사람은 의뢰자가 다 못하니까 CRO가 하게 돼 있고 실제로 환자를 케어하고 환자를 보유하고 있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인베스티게이터의 역할도 있긴 하지만 인베스티게이터의 역할 자체를 감시하고 확인하고 확인하는 이런 모든 총체적인 궁극적인 얼티미트한 리스폰시빌리티가 다 스폰서한테 있어서 스폰서의 역할 확인해야 될 내용 보면 각자의 모든 GCP의 내용을 대부분 다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배경 GCP는 구클리니컬 프랙티스의 약자이고요. 우리나라 법으로 치면 헌법에 해당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적인 개념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 할 때 두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GCP를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임상시험이 저희가 이제 이전에 드럭 디벨롭먼트 얘기할 때 이게 비즈니스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사람 몸에 약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를 위해서 윤리를 포기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윤리에 대한 강조가 엄청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윤리적이어야 하죠. 임상시험 자체가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조작이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가짜 데이터로 분석해서 결과가 잘 나오면 이런 거 안 되니까 모든 절차, 모든 단계의 품질 유지가 핵심이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GCP에 대한 내용은 딱 두 가지를 요약하자면 제 생각입니다만 윤리랑 하나는 이제 품질 유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윤리는 그냥 일종의 뭐 직업 윤리 같아요. 데이터 매니저 입장에서는. 근데 임상시험 자체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윤리적인 요소들이 있긴 한데 데이터 매니지먼트 과정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직업 윤리의 수준에서 하시면 되고 주로 품질 유지, 퀄리티 어슈어런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용어 그로서리에서 뭐 몇 개 안 돼요. 50 몇 개? 60 개? 아니죠. 이게 중간 번호 벙벙 띈 게 있으니까 몇 개 안 되는데 한글도 아셔야 되고 특히 영어가 원문 오리지널 텀이어서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애드버스 여기 잠깐 하나씩 그냥 읊어볼 테니까 여러분 다 외우셔야 돼요. 예. 이상 반응을 유해 사례 뭐, 어떨 때는 이상 반응, 어떨 땐 유해 사례 얘기하는데 애드버스 이벤트가 원래 용어입니다. 예. 약 먹고 의도하지 않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의도하지 않은 발생한 걸 다 애드버스 이벤트 제일 통칭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애드버스 이벤트 중에 임상시험용 의약품, 임상시험 할 때 먹는 그 약과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는, 예,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걸 애드버스 드럭 리액션 ADR이라고 불러요. A 인과관계가 있으면 ADR 이렇게 부릅니다. 관련 규정이야. 일반적인 영어니까 넘어가고. 오딧은 점검을 얘기합니다. 오딧은 점검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임상시험 했어요. 그러면 독립적인 사람이 가서 임상시험을 제대로 했는지 GCP에 따라 임상시험의 계획서에 따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과정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 왜 하겠어요? 품질 유지 때문에 하는 거죠. 예. CRA가 잘 했겠죠. 모니터링. 데이터 매니지먼트가 매니저가 데이터 매니지먼트 잘 했겠죠. 예, 하지만 임상시험은 불신의 세계, 예, 품질 위주에서 끊임없는 확인을 하는 세계. 그래서 오디트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오디트는 스폰서가 자체적으로 하는 걸 오디트라 얘기하고요. 규제 당국에서 확인하는 건 이제 실사라고 합니다. 인스펙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디트과 인스펙션은 유사한 개념인데 주체가 스폰서 스스로 하는 건 오디트, 예, 규제 당국에서 하는 건 인스펙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디트 트레일은 데이터의 신뢰성 이런 문제 때문에 모든 기록들은 다 추적 가능한 형태로 남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히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예, 재현 가능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변경 이력들이 남아 있어야 재현 가능하겠죠. 이렇게 변경돼. 그래서 오디트 트레일, 예, 변경에 대한 추적 뭐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점검,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블라인드, 마스킹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눈을 가리는 거예요. 눈을 가리는데 이게 무슨 눈을 가리냐? 우리가 이제 페이즈 3 얘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테스트해보고 싶은 약이랑 레퍼런스가 되는 약이 이거 있었잖아요. 근데 누가 레퍼런스가 되는 약, 기존에 팔리던 약을 먹는지, 누가 요번에 새로 도입한 그 약을 먹는지 알면 바이어스, 편견이 생긴다 하여서 눈을 가린다 이런 표현을 써요. 눈 가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원래는 1차적으로는 더블 블라인드에서 눈을 더블 양쪽을 가린다 해서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연구자와 환자 서브젝트의 눈을 가리는데 GCP 상에서는 모든 관련 종사자의 눈을 가리라는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그렇게 다 대부분 해석합니다. 시스템에서 눈 가림이 유지가 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서 결국은 아무도 모르게 해라 이제 이런 케이스다. 일부는 알아야 되죠. 하지만 기본적인 컨셉은 예, 판단이나 평가나 모니터링 시에 편견을 바이어스를 배제하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약을 먹는지 모르게 한다. 이런 컨셉이 들어가 있고요. CRF는 이제 앞으로는 CRF라는 용어를 쓸 거예요. 임상시험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한데 데이터를 모으는 데이터 컬렉션 툴이에요. 설문지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그래서 앞으로는 CRF, 케이스 리포트 폼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임상시험은 클리니컬 트라이얼 스터디 이렇게 얘기한다 돼 있죠. 그리고 대조약은 컴패리터, 이게 발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대조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임상시험 준수, 컴플라이언스란 말을 쓰는데 컴플라이언스는 임상시험에 되게 많이 써요. 계획서 위반도 넌 컴플라이언스라고 부르고 임상시험 복약 수능도 할 때 약을 잘 먹었냐 할 때 또 컴플라이언스라는 개념을 써요. 그러니까 잘 따르는 거죠. 어떤 교육을 들었는데 교육의 컴플라이언스예요. 컴플라이언트가 높아요. 뭐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순응하는 거예요. 준수하고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리고 비밀 보장 이건 뭐 그냥 용어니까 컨피덴셜리티는. 그리고 임상시험 수탁 기간 CRO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 그때 스폰서가 다 못하니까 위탁을 준다 얘기했었고 위탁하는 그 기관을 컨트랙트 리서치 오거나이제이션에서 CRO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GCP죠. 네. 그다음에 이제 드럭 디벨로먼트 프로세스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뭔가 승인해주는 기관이 두 개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국가의 규제 당국이죠. 우리나라 치면 식약처. 그리고 병원에서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IRB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윤리위원회다. 그렇게 돼서 IC, IRB가 같이 묶여 있습니다. 인스티튜셔널 리뷰 보드 이것도 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다 IRB 통칭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임상시험이 처음에 시작할 때 제대로 됐는지 뭐 이렇게 계획이 적절한지 환자에 대한 뭐 이렇게 동의 보상 윤리적인지 리스크가 없는지 이런 것 쭉 하게 돼 있고요. 임상시험 진행 과정 중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다 IRB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예, 임상시험 시작 전에, 임상시험 진행 중에, 임상시험 끝날 때 다 IRB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는 일종의 규제기관, 관리 감독기관이죠. 임상시험에 대해서 IRB라 얘기하고요. 그리고 인폼드 컨센트라 해서 임상시험 할때 연구자가 인베스티게이터가 서브젝트에게 이 임상시험을 하면 뭐 어떤 임상시험에 대해 최대한 설명을 하게 돼 있어요. GCP 상에는 ICF Informed Consent Form이라 해서 서면 동의서죠. 동의서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자세하게 돼 있는데 오늘 설명에서는 포함하진 않을 거예요. 예.
동의서와 관련된 내용이 비교적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윤리의 제일 핵심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임상시험 참여 전에 충분히 그 임상시험에 대한 장점뿐만 아니라 베네핏과 리스크를 충분히 동시에 설명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에 내용이 번복되었었는데 인베스티게이셔널 프로덕트에서 IP란 말을 씁니다. 우리가 임상시험에서 사용되는 약들입니다. 실제로 아까 대조약 하면 컴패레터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컴패레터를 포함해서 예,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모든 약을 통칭하여서 인베스트 IP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 어제도 이 드럭 디벨롭먼트 얘기할 때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롤에 대한 걸 했었잖아요. 예, 여기 나오죠. 시험자, 인베스티게이터 돼 있고 연구간호사 코디네이터에서 CRC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제 인베스티게이터는 PI, 서브 I 이렇게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이제 모니터링 보면 모니터링은 CRA가 사이트에 나가서 임상시험의 적절성을 감시하는 자체를 그냥 모니터링이라 해요. 그래서 CRA를 모니터 요원 이런 표현을 얘기합니다. GCP에 그리고 SOP는 표준 작업 지침서를 각 회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서에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들로 돼 있고 그중에 SDB는 소스 데이터라고 하면 우리가 위에서 봤던 CRF라는 게 다 설문조사하는 거랬잖아요. 예, 자료를 수집하는 거잖아요. 뭘 보고 쓰겠어요 거기다. 예, 연구자, 인베스티게이터 머릿속에 있는 걸 쓰겠어요? 아니에요. 예, 소스 데이터라 해서 병원의 메디컬 레코드 차트죠. 차트의 내용을 보고 차트의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을 CRF에 기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모니터링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이 CRF에 우리가 분석해서 사용하게 될 그 데이터가 소스로부터 EMR에 있는 차트에 있는 그 내용이 적절하게 제대로 똑바로 기재되는 거 확인하는 과정, 그걸 SDB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링의 상당수는 뭐 동의서도 확인하고 기타 등등의 윤리적으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있지만 제일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는 SDB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작위 배정 아까 우리 IP 배웠었죠. IP 배웠었고 블라인드 배웠었죠. 근데 약을 첫 번째 사람은 시험군. 그러니까 원래 스폰서에 테스트하려는 그 약을 주고 두 번째 사람은 대조군을 주고 세 번째 이렇게 순서를 알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블라인드 컨셉에 맞지 않죠. 순서를 모르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랜더마이제이션은 무작위 배정은 블라인드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예, 코드를 만드는 사람이 있죠. 순서를 시험군, 대조군, 대조군, 시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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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조군, 대조군, 대조군 이런 것처럼 무작위로 시험군, 대조군이 일정 비율되도록 순서를 섞어놔요. 예, 그 다음에 아무도 모르게 하나씩 주는 거죠. 순서대로. 나중에 IWR에서 스터디할 때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디테일하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건 무작위 배정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밑에 A가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A 아까 위에 나왔죠. 제일 통칭하여 말하는 거, 범용적으로 말하는 거를 애드버스 이벤트, 인과관계가 있는 거를 애드버스 드럭 리액션, ADR이라 얘기하고 시리어스한 게 있어요. 중대한 이상 반응, 중대한 유해 사례가 있는데 예, 중대하다는 정의가 시리어스의 정의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5개 있습니다. 뭐 보통은 의학적으로 기타 뭐 의학적으로 중요한 이렇게 해서 6가지를 보통 얘기하는데 기타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픽스되어 있는 게 네, 5가지 종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 생명위협, 입원과 관련된 거. 입원했다면 입원 지속했거나 아니면 이 A 때문에 입원했거나. 그러면 뭐 불구나 기능 저하를 처리하거나 그리고 선천성 기형 이런 거에 해당되면 에세이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뢰자 기억나죠? 우리 위에서 CRO도 했었어요. 약을 만들고 시절 시판을 목적 임상시험을 주도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스폰서가 사실은 CRO도 계약하고 인베스티게이터도 다 계약하는 거예요. 병원도 다 계약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OP 표준작업지 준서는 각 회사, 그러니까 스폰서와 CRO, 심지어는 사이트가 임상시험을 할 때 표준 업무 절차가 있어야 돼요. 그 업무 절차는 다 뭐에 기인하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이 GCP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GCP가 강조하는 게 뭐라 했었죠? 윤리와 품질 유지, 품질 관리라 이렇게 얘기했었죠. 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표준 작업지 준서대로 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임상시험은 창의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절차의 세계예요. 다 픽스되어 있어요. 뭔가가 픽스되어 있지 않으면 품질 유지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절차로 되어 있고 절차의 대표종 끝판왕이 이 표준 작업지 준서 SOP에 해당됩니다. 임상시험 대상자 식별 코드는 이게 어쨌든 의료기록이 개인정보잖아요. 임상시험을 제외하고 다른 방식으로 유출하면 불법이에요. 처벌받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쓰는 개인 식별 코드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끝판왕 식별 정보이죠. 그런데 병원에서는 차트 넘버, 메디컬 레코드 넘버라서 MRN, 뭐 MRNO,
뭐 하여튼 이런 걸 쓰는데 차트 번호가 제일 익숙한 용어죠. 그걸 쓰면 안 돼요. 예, 그냥 그 임상 시험에서 정한 식별 번호를 써요. 예를 들면 1번 기관, 뭐 예를 들면 서울대병원이 01번, 뭐 연대병원이 02번 이런 식으로 쓰면 01-001 서울대병원의 첫 번째 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별도의 식별 기호를 쓴다. 스크리닝 넘버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A 정보가 또 나오네요. A, ADR, SA 했었고 여기서는 unexpected adverse drug reaction 이렇게 돼 있어요. unexpected는 이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약을 먹어요. 그럼 이 약의 부작용이 이미 알려져 있는 부작용, 애드버스 이벤트가 있어요. 우리 약사의 인설트 페이퍼, 화이트 페이퍼라 그래서 그 안쪽에 이 약을 먹었을 때 부작용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는 종이들이 있는데 거기에 부작용 리스트가 그거는 expected죠. 이미 알려진 예상한 이상 반응인데 임상 시험할 때 드럭 디벨롭먼트 프로세스에서 봤더니 이제 동물이나 전임상이나 일상 이상 이렇게 얼리 페이지에서 IND 스타 중에 저 일상 이상 얼리 페이지 발견된 이상 반응 외에 새로운 게 발견됐어요. 이거 새로운 발견이죠. 이거 약간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리어스도 중대하면서 한 번도 발견되지 않은 애드버스 드럭 리액션이 발견되면 좀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참 중요하게 관찰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CSV라는 용어를 써요. 컴퓨터 시스템 밸리데이션. 예.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큐브 CDMS, 이 빌더 이런 거 다 컴퓨터 시스템이잖아요. 네, 다 검증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용어 다 외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외워야 된다. 예. 그다음에 뭐 ICH GCP의 기본 원칙 나와 있는데 그냥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 하나는 윤리고 하나는 품질 유지다. 네. 그렇죠. 안전복지가 사회 이익보다 우선돼야 된다. 이제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자격과 충고 그리고 종사자들이 교육과 훈련 받고 이거 다 왜 그러겠어요? 품질 유지하려는 거죠. 예. 트레이닝 받는 거 왜 그러겠어요? 다 품질 유지하려는 거죠. 예. 그리고 자발적인 동의 이건 윤리에 대한 거고 아까 동의서 얘기했었죠. 그리고 모든 데이터 임상시험 정보 데이터 얘기하는 거죠. 보고 해석 확인이 가능한 형태로 기록 처리 보존 다 품질 유지와 관련된 거예요. 예. 그리고 비밀 보장 이거 하기 때 차트 번호 쓰면 안 되고 뭐라 그랬었죠? 예, 개인 식별 번호 별도로 해야 된다. IP 임상시험 요약품은 아까 우리 GCP 다 있고 GMP는 매니팩처러 프랙티스 이렇게 돼 있어서 제조 생산과 관련된 표준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신뢰를 보증할 수 있는 체계하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뢰 이런 것들은 저번에 이전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린 임상시험은 기본적으로 불신의 세계예요. 예, 믿을 수 없어요. 아니, 믿을 수 없다는 게 잘못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끊임의 매서운 눈초리로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재확인이 있고 일반적으로 신뢰와 관련된 것들은 첫 번째로는 업무 절차가 있어요. GCP의 근거한 절차가 있고 그 절차대로 제대로 하냐를 확인하는 과정들이 계속 필요해요. 그러니까 일단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종사자들은 다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런 절차에 대해서 표준 절차에 대해서 GCP를 포함한 SOP 등등 기본적인 절차, 수단과 방법들을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교육이 잘 되었는지 확인받아야 되죠. 예, 그런 사람들이 이 절차를 제대로 했는지 절차대로 해야 되고 절차대로 했는지 재확인하는 내부 QC, 퀄리티 컨트롤, 내부 리뷰를 하고 심지어는 거기에 한 번 더 스폰서가 아까 우리 점검 이런 거 있었죠. 오딕 같은 것도 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교육한 대로 확인하고 교육한 대로 했는지 확인하고 독립적인 사람이 별도로 점검하고 이런 끊임없이 반복 리뷰 점검 이런 걸 거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기본적으로 신뢰를 보증할 수 있는 체계, 품질 유지 체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여기 IRB인데 그냥 IRB는 넘어갈게요. 우리의 세계가 아니라서. 근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시작할 때, 중간 끝날 때 IRB에 계속 보고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연구자의 보고는 시험 인베스티게이터는 그냥 제목만 보고 넘어갈게요. 충분합니다. 자격이 있어야 된다. 이건 모든 임상시험 종사자 다 자격과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병원 내에 적절한 에드컷 리소스가 있어요. 연구자가 진료도 하고 막 이러니까 CRC도 필요하고 기타 등등 임상시험 할 때 각 필요한 리소스들이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서브젝트 건강 관리 해야 됩니다. 메디컬 케어 같은 거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IRB에 다 보고해야 되는 게 인베스티게이트 책임이니까 해야 되고 당연히 임상시험 계획서 준수해야 돼요. 스터디 시작할 때 임상시험 계획서 있고 준수한다. 컴플라이언스 이런 표현 썼었죠. 임상시험 요약품에 대한 IP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언블라인드 그 맹검 해제 무작위 배정 해제 있는데 아까 랜덤하고 블라인드 하는데
임상시험을 위해서 블라인드를 죽어도 안 깨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윤리라 그랬죠. 환자가 서브젝트가 위험해 메디컬 케어가 필요한 어떤 처지에 놓여졌어요. 근데 어떤 균을 먹었는지 알아야 돼요. 그럼 코드 깨는 거예요. 맹검 해제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책임들도 연구자한테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동의. 예, 아까 인폼드 컨센트 얘기했었죠. 그냥 좋아하고 유혹하면 절대 안 된다. 예, 이런 표현들 말씀드렸습니다. 제대로 설명하고 위험들 설명하고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충분히 설명해야 됩니다. 아까 메디컬 레코드에서 CRF에 기재된다 기록 및 보고 이런 거에서 IRB에 다 보고할 건 보고해야 됩니다. 진행 상황도 IRB에 보고할 건 보고하고 스폰서한테 공유할 거 공유해야 되고 안전성도 아까 언expected, serious 이런 거 발생하면 IRB에 보고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임상시험이 기타 등등의 사유로 아예 중단될 수 있어요. 너무 A가 많이 발생하거나 효과가 너무 없거나 뭐 등등.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리포트 바이 인베스티게이터에서 임상시험 종료되면 보고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용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 오늘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스폰서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쭉 훑어볼게요. 여러분 괜찮으시죠? 네. 예, 5번에 이제 스폰서에 대한 내용인데 첫 번째 퀄리티 매니지먼트. 품질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품질 관리 뭐라 그랬었죠? 하려면 절차가 있어야 된다. 일단 우리 GCP 다 외우기로 했었고 이제 각 회사 가면 표준 절차가 있는데 절차 SOP라 얘기했었고 SOP가 기본적으로 뭐에 근거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예, 이런 GCP에 근거해야 돼요. 그리고 품질 보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참고로 데이터 매니지먼트와 관련돼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할 건데 각각의 절차 데이터 매니지먼트의 각각의 절차에 대한 표준 절차가 필요하다. 말장난 같긴 한데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숙지해야 된다, 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절차만 있으면 안 되고 그것들을 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니까 그걸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교육도 하고 뭐 평가도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5.1도 뭐 이렇게 퀄리티 어슈런스 이 매니지먼트 하에 어슈런스 퀄리티 컨트롤 이게 말이 QA, QC 비슷하죠. 근데 어슈런스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큰 컨셉, 계획 이런 거에 해당돼요. 품질 예, 그 퀄리티를 어슈어하기 위한 수단 같은 거를 퀄리티 컨트롤이라고 보통은 많이 얘기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랬어요. 여러분 뭐 어떤 분들이 교육 받았어요. 교육의 적절성, 이 교육의 품질 보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예, 수강생들한테 한번 뭐 들어보는 거죠. 교육이 어땠습니까? 도저히 못 들어주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걸 할 수 있죠. 그다음에 테스트도 해야죠. 예. 교육을 제대로 했다면, 예, 제대로 인지했다면 시험 적절히 봐야죠. 네. 안 보면 재시험 보기 하고 다시 듣기 해서 예, 해야죠. 안 그러면 품질 관리가 안 되니까. CRO, 예, 스폰서가 CRO 선택하는 거예요. 예. CRO가 일을 잘못하면 누구 책임일까요? CRO 책임일까요? 아니에요. 스폰서 책임이에요. 그 CRO를 선택한 스폰서 책임이에요. 그래서 CRO 비즈니스는 이제 저도 CRO에 있습니다만 CRO 비즈니스는 스폰서한테 어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필하는 거죠. 우리가 GCP의 품질 보증 프로세스를 잘 개런티할 수 있어요. 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걸로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폰서가 그냥 말만 들으면 안 되고 선택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 점검을 합니다. 예, 점검해요. 당신 말이 맞는지 보자. 해서 CRO SOP가 있는지 쫙 보고 인터뷰도 하고 뭐 그렇죠. 트레이닝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등등등 합니다. 그다음에 메디컬 의학 익스퍼타이 발음이 안 좋네요. 메디컬 익스퍼티즈 타이즈 의학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된다. 스폰서가 어차피 프로덕트에 대해서 인베스티게이션 프로덕트에 대해서 관리하니까 설계 같은 걸 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프로토콜 트라이얼 설계도 스폰서의 책임으로 되어 있고요. 5.5가 주로 데이터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실제는 데이터 매니지먼트라기보다는 시스템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더 많아요. 실제로 보면. 네. 여기 전자자료 처리 시스템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저거예요. EDC 시스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려고 세팅을 배우려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되어 있고요. 죄송해요. 처음부터 잠깐 볼게요. 적절한 자격을 갖춘 자, 뭐 이렇게 교육받은 자 얘기하는 거죠. 예. 교육받은 자 얘기하는 거고 자료의 처리 및 검증, 통계적 작성을 담당하게 해야 된다. 이게 다 품질 보증이니까 스폰서가 직접 안 할 거면 예, 적절한 사람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맡겨라 위임해라 이런 거 얘기해서 CRO 셀렉션과 이제 관련된 내용들인 거고요. 그다음에 의뢰자는 안전성 관련 자료와 유효성 평가 변수를 포함한 예, 임상시험의 진행 정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특히 이제 에피커시 관련된 내용들은 유효성이고 효과가 안 나면 이제 뭐 양이 막하는 거니까 스폰서가 알아 챙기는데 특히 안전성 관련된 자료들은 여기 보면 독립적 자료 모니터링 위원회 이런 걸 설치해서 하거나
아니면 어쨌든 중간중간 데이터 세이프티와 관련된 확인들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임상시험 끝까지 밀고 가는 게 아니라 다 윤리와 관련된 거잖아요. 예. 위험하면 조기 중단하던가 아니면 별도의 대책을 세우던가 이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5.5.553이 실제로 우리가 하는 것과 이제 많이 연결돼 있는 내용들인데 전자적으로 시스템이 완전하고 정확하고 신뢰성 및 일관되게 의도한 작동하는 정도가 그러니까 잘 만들어지고 검증하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예, 문서화하는 거죠. 실제로 시스템 자체도 검증돼야 되는데 여러분 스터디에 따라서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엑셀이 있으면 엑셀 자체도 잘 만들어졌어야 되지만 엑셀 갖고 뭔가 여러분 편집할 거잖아요. 예. 그럼 그 편집해서 함수를 써서 만든 그거 자체도 잘 동작하는지 그러니까 눈을 보면 안 되고 다 문서화하라. 테스트한 걸 다 문서화해라. GCP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 다 문서화해야 돼요. 예, 테스트한 기록들은 다 문서화해야 돼요. 요구사항이 뭐고 그 요구사항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했다라고 문서화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OP 준수해라 이런 내용 나와 있고요. 자료 변경을 허락하도록 지정된지 확인한다. 예를 들어 자료 변경 문서한다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연구자가 입력했어요. 잘못 입력했냐고 고쳤어요. 그 원래 입력했던 내용이랑 다시 변경한 내용이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야. 시스템이 오디트 레일이 돼야 된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권한이 없는 사람 자료 접근 막아야 된다. 그렇죠. 아무나 막 접근하면 안 되고 권한이 있어야 돼요. 보통은 이제 이메일로 계정을 주고 아이디를 주고 거기에 역할을 부여해서 뭐 누구는 PI 롤, 누구는 CRC 롤, 누구는 DM 데이터 매니저 롤 이렇게 줍니다. 자료 변경 권한을 갖는 사람이 명단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아까 이거 사실은 D랑 똑같아요. 자료 변경을 일반적으로 다 사이트에 있는 사람, PI, 서버에 CRC가 갖고 있어요. 나머지는 자료 변경 권한을 주지 않죠. 예. 자료의 적절한 복사본 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백업본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맹검, 블라인드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료 입력 및 처리 동안에 맹검이 유지된다. 그러니까 자료 처리하는 동 데이터 매니지먼트 하는 동안 모니터링 하는 동안 이 서브젝트가 시험군인지 대조군인지 이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스템이 유지 관리돼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랜덤은 되지만 이 랜덤 됐을 때 이게 시험군이 대조군인지 알 수 없게 이런 패턴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다음에 이제 항상 원본 자료와 처리된 자료는 비교 가능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데이터를 가공할 때가 있어요. 예, 가공할 때가 있어서 좀 그런 거 얘기한 겁니다. 식별 코드 모든 식별 코드 우리 아까 우리 그로서리에서 얘기했었죠. 식별 코드 필요하다. 식별 코드 차트 보내면 안 되고 별도로 가지고 있는 거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오리지널 자료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임상시험 필요한 서류를 갖고 있어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죠. 네, 나머지 내용들은 네. 네, 나머지 내용들 한번 읽어보세요. 그닥, 네, 그닥. 막 우리가 막 신경 써야 될 내용들은 아니어서 그냥 이게 항목만 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폰서가 하는 게 연구자도 선택해야 되고 인베스티게이터 선택하니까 인베스티게이터 잘못했어요. 아까 우리 4번이 인베스티게이터 책임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인베스티게이터 중요한 역할이 있지만 이 인베스티게이터를 선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그렇죠. 스폰서가 선택한 거니까 다 스폰서의 책임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역할들을 막 나눕니다. 스폰서가 다 못하니까 누구는 CRO가 하고 누구는 위임한 것들 다 처음에 할 때 계획에 세워서 임무 할당 같은 걸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뭐 시험 대상자와 인베스트에 대한 보상에 대한 것들도 뭐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스폰서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파이낸싱에서 뭐 이렇게 재정 관련을 해야 되고 기타 등등 어디에 보고해야 되고 뭐 이제 이런 내용 세이프티 안전성도 보고해야 되고 뭐 예,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가 또 집중적으로 볼 내용은 5.18 모니터링에 대한 거 얘기할 겁니다. 아까 사실은 여기 5.5에 나와 있는 내용은 데이터 매니지먼트라기보다는 주로 이게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는 5.18이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이지만 모니터링이 이제 크게 두 개예요. 한쪽은 윤리적인 거, 절차적인 것도 있고 한쪽은 데이터가 적절한지 끊임없이 확인하는 거. 아까 우리 SDB 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다 데이터 매니지먼트 과정에서도 이중으로 진행돼야 됩니다. 아까 품질 보증 얘기할 때 절차도 있어야 되고 절차들이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 교육 받은 대로 임상시험을 진행했는지 확인도 해야 되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프로세스 중에 하나가 이중으로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 두 사람한테 시켜서 결과가 똑같은지 확인하는 거죠. 데이터의 신뢰를 위해서 모니터 CRA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똑같은 내용을 인하우스에서 데이터 매니저가 데이터 매니지먼트 과정을 통해서 확인한다. 이렇게 하면 품질 보증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모니터링은 기본적으로 연구자가 하는데 연구자의 리스폰서빌리티를 실제로 환자와 같이 근접해 있어서 대부분 액티비티를 하는 거는 다 인베스티게이터잖아요. 그 인베스티게이터가 잘했겠죠, 교육 받아서. 근데 우리는 품질 보증을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것도 품질 보증을 위해서 모니터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구자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더블 체크다, 이렇게 할 수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목적은 이제 시험 대상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고, 자료, 데이터죠. 예, 수집된 데이터가 릴라이어블 해야 돼요.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예, 근거 자료, 아까 차트 얘기하는 거예요. 검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야 된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상상 속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조작된 데이터를 쓰면 안 되고, 예, 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써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GCP, SOP, 프로토콜을 준수하고 있는지, 우리 준수 기억나죠? 준수, 예, 컴플라이언트 하게 돼 있는지. 예. 그래서 컴플라이언트 하지 않은 걸 non 컴플라이언스라고 부르는데, 미준수 사항들을 계속 발견하는 것들을 모니터에서 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준수가, 아까 GCP는 또 윤리가 포함되어 있고, 임상시험 계획서에도 어쨌든 우리가 IP 임상시험 약품을 먹잖아요. 그럼 그 약이랑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들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같이 먹으면 위험해지는 약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계획서가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획서를 준수해야 된다, 이런 컨셉도 있지만, 윤리적인 차원에서 그쵸, 먹지 말아야 될 약을 먹었다거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발견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 이제 이런 목적도 있습니다. CRA의 자격 잘해야죠. 네, 잘해야죠. 네. 잘해야죠. 지식 갖추고 충분히 교육되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모니터링의 뭐 범위와 성격 이렇게 되는데, 모니터링의 범위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모든 걸 다 모니터링해야 된다, 이러진 않아요. 예. 임상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부위에 대해서 범위와 양상을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예전에 이제 100% HDB 이런 표현도 썼는데, 지금은 그냥 예, 중요한 거에 대해서 셀렉트해서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건 5.18.4가 관심이 있어요. 모니터 요원의 책임, 네, CRA의 책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뺄 건 쭉 빼고 우리 관심 있는 것만, 예, 좀 볼게요. 정보를 전달한대, 연구자한테. 예, 의뢰자와 시험자 사이에서 전달할 뭐 문서 같은 거 전달하는 거예요. 예, 뭐 문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문서 전달한다, 이런 거 돼 있고요. 시험자가 적절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 있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주로 아까 임상시험은 대부분 진행은 병원에서 되니까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설비도 갖춰져 있고 조건도 뭐 이렇게 자격도 있고 뭐 이런 거 있는지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연구자가 그냥 막말로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많이 해봤고 우리 병원에 검사 다 되고 또 다른 위임할 수 있는 직원도 많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다 확인하라,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IP에 대해서 다음으로 확인한다는데, 이게 보통 우리 약은 약국에서 보면 이제 실온 보관 이런 거 있는데, 어떤 때는 보관이 잘 돼 있는지 뭐 그리고 기록이 잘 되고 있는지, IP가 어쨌든 약국으로 전달돼서 환자한테 나가고 다시 환자가 먹은 거 남은 거 다시 반납해야 되는데, 그 일련의 절차대로 잘 진행되고 문서로 잘 기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들이, 예, 여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이건 뭐 계획서 준수하고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동의서, 예, 동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윤리와 관련된 거니까. 예. 그러니까 연구자가 환자한테 그냥 참여해 보세요, 이렇게 말만 하고 참여시키면 안 돼요. 난리 나는 거예요. 충분히 첫 참여 전에 서명을 통해서 동의서를 설명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뭐 연구자한테, 예, 뭐 문서 전달, 제품 뭐 이렇게 필요한 자료 전달, 여기 아까 A 나왔는데 비슷한 내용이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프로토콜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이런 거예요. 참 곤란하겠죠. 연구자한테 얼마 시험 볼 수도 없고. 어쨌든 네, 확인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걸 대체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서면 합의에 따라서 위임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연구자가 자기가 다 못하니까 CRC한테 일부 내용을 위임할 수 있는데, 위임하게 되면 다 문서를 남겨라, 그냥 아무한테 주변에 사람 시키지 마라, 이런 거예요. 우리 업무할 때 처음에 이 스터디는 누가 할 거예요 하고 멤버 리스트 같은 걸 다 만드는데, 그게 스폰서든 CRO든 사이트든 마찬가지다. 임상시험에 적합한 이건 이제 데이터 매니지먼트랑 너무너무 관련이 있는데,
임상시험할 때 아무나 막 들어오게 하는 거 하지 않아요. 서브젝트를. 이 임상시험에 참여하기엔 조건이 있어요. 보통 선정제 기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조건에 적합한 사람인지 조건에 맞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환자가. 그건 윤리적인 거랑 관련돼 있죠.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위해서 하루 더 빨리 팔려고 환자를 무조건 막 모집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모집 비율을 적절히 기록하고 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뭐 근거 문서와 그쵸, 데이터의 정확성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고 보존을 확인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시험자가 필요한 보고 통보 적용 뭐 제출 이런 거 다 IRB에 할 때 이런 게 제때 다 보고되는지 확인한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뭐 기타 등등 따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이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잠깐 얘기. 그다음에 말씀드렸고요. 제가 말이 좀 섞였네요. 그다음에 증례 기록서 아까 CRF 얘기하는 거예요. 근거 문서가 같은 병원 차트 얘기하는 건데 이 두 개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이게 SDB 얘기하는 거예요. SDB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SDB의 내용들이 뭐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근거 문서에 차트에 있는 내용이 잘 기록됐는지 확인한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들어오는 소스가 하나는 이제 뭐 여기 보면은 이제 계획서에 따라 그 근거 문서에 있는 내용에 따라 CRF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등록한 취소나 철회 기록이 설명되어 있는가. 네, 그렇죠. 그냥 뭐 다 CRF 어쨌든 내용이 잘 기재되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하나 잠깐 말씀드리면 방문 일자리를 어긴 경우 원래는 약속된 날짜가 있는데 임상시험 할 때 아무 때나 와 오는 게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오는데 그 날짜 못 올 수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일 만에 와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방문 일자를 어긴 경우 뭐 검사에 대한 기록이 분명한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기재 오류, 누락된 판도 어려운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거는 그냥 쿼리 낸다 이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 쿼리란 용어 같은 걸 쓸 건데 이게 GCP가 어쨌든 오래된 내용이어서 약간 표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시스템에서 보면 CRA가 기재하는 란이 있어요. SDB를 한 다음에 SDB 했는데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기록하면 문제를 기록하면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형태가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실제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SDB는 소스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때 연구자한테 알려주는 과정으로 거쳐진다. 그래서 보통은 CRA가 쿼리를 낸다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A 했었죠? 적절히 보고되는지 규장국이나 뭐 기타 등등 IRB나 이런데 시험자의 기본 문서를 가지고 아까 우리 문서 전달해야 된다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또 가지고 있는지도 판정한다 이런 것도 있네요. 위반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이런 거 얘기했는데 일단 위반 사항들을 확인해요. 그리고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해야죠. 재발 방지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시험 봤는데 70점 맞았어요. 우린 80점 맞아야 되는데 재발 방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죠. 밤을 새가면서 공부하고 이제 확인도 하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재발 방지 이런 것들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조치도 다 기록해야 돼요. 그리고 모니터링 절차 절차는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모니터링 했을 때 다 보고서를 써야 돼요. 보고서 쓸 때 발견한 사실 그리고 뭐 취해진 행동 위반 사항이 있었으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 등을 포함해서 여기에 모니터 보고서에 써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니터링 할 때 일반적으로 모니터링 플랜을 세워서 진행하게 돼 있어요. 요거 다시 한번 조금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모니터링에 대해서 이제 저도 이제 주 분야가 GCP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주 분야가 데이터 매니지먼트 쪽에서 데이터 매니지먼트와 관련 있는 내용만 관심이 있어서 그거를 조금 번잡스럽게 설명드리겠는데 아까 우리 5.5에 나와 있는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일반적인 스폰서의 역할 중에 5.18에 나와 있는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을 봤어요. 이 모니터링의 내용의 핵심은 아까 뭐 동의서, 기타, IRB 보고를 제대로 했는지 뭐 등등 윤리적인 이런 내용이랑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다 소스에 있는 내용들을 잘 EDC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계획서를 위반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아까 임상시험 대상자가 서브젝트가 계획서의 참여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이런 것들은 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중요하게 확인하는 내용인 만큼 이런 내용들도 데이터 매니지먼트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확인해야 돼요.
임상시험 참여자, 그러니까 대상자가 임상시험 과정 중에 계획서를 위반한 내용이 있는지 이런 거 다 확인해야 돼요. 이중으로. 왜? 품질 보증을 위해서죠. CRA가 열심히 하겠으나 놓친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럴 수 있죠. 사람이 나가서 눈으로 쳐다보는 건데 못 볼 수 있죠. 네, 잘해야겠지만 못 볼 수 있죠. 네. 그다음에 스폰서 역할 중에 뭐 오디트, non-compliance, 아까 non-compliance는 여기 발견된 거 이런 거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보고서도 작성해야 되고 뭐 기타 이제 멀티 센터 임상시험에 관련된 내용들 뭐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엔 뭐 계획서나 계획서 변경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임상시험 인베스티게이터 브로셔라서 아까 CRA가 연구자한테 뭐 스폰서가 이렇게 연구자한테 자료 전달했는가 뭐 이렇게 적극 전달됐는가 중에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IB라고 얘기하는 임상시험 자료집입니다. 여기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 unexpected adverse event 이거 기억나세요? 예상하지 못한 이전 임상에서 이런 A가 발생했어요라는 리스트가 있어요. 거기 없으면 unexpected한 거죠. 여러분 삶의 기회가 되면 원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원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영어로 되어 있는 걸 읽어보시면 조금 더 저의 이 부적절한 발음과 부적절한 해석 말고 원문으로 보시면 조금 더 원문의 느낌들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로스를 다 외워라. 그리고 GCP는 사실 계속 반복해서 봐야 돼요. 특히 5.5, 5.18번 이거는 읽어보고 잘 그러니까 지금 오늘 5번 읽어보라는 게 아니라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용어랑 그 의미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GCP에 대한 내용은 또 여러 좋은 자료들이 많아서 저의 이게 말한 내용이 부적절하거나 부적절이 아니 너무 빠르거나 발음이 부적절해서 알아듣기 힘드신 분들은 조금 더 검색해 보시면 조금 더 좋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